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4월 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코스닥 시장이 어느덧 이 95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는 관계로 코스피 대형 우량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 위주로 이 종목 장세로의 순환매에 의해서 좀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이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오늘 시장은 뭐 쌍용차 관련주들하고 이 제지 관련주들만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선알미늄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남선알미늄이 제가 이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때가 쌍용차 인수 새로운 후보자로 이 쌍방울 그룹주들, 이 광림 관련주들 몰상을 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남선알미늄이 만약에 후보자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면 이게 하한가로 곤두박질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을 때가 바로 이날입니다. 자, 오늘 시초가를 이렇게 이제 갭을 띄워서 위쪽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요 몸통 지지저항 라인 잡아서 시가겐 매매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골이 제 거 딱 체결되고 바로 반등이 나와서 빠르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분봉상 보면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이 딱 요 저가 자리입니다. 요 저가 자리에서 한호가 아래까지만 내려왔고요. 거의 저는 최저가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반등이 나와서 저는 분할로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선알미늄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매매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최저가에 매수가 됐고요. 정확하게 몸통 지지저항 라인에서 제가 한호가 위에다 매수되기를 했고 4,325원에 체결이 되면서 상승이 바로 나오는 자리에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거의 최고가의 나머지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남산알루미늄 매매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무림SP 매매를 좀 했는데요. 이 무림SP가 오늘 제지 관련해서 대장주로 좀 움직였죠. 그런데 이 종목이 장중의 움직임은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던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저는 분봉상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이게 이제 상한가 찍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나서 급락이 떨어지면서 바로 이제 하락 VI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 VI에 들어가는 걸 보고 바로 하락 VI 풀린 이후에 살짝 갭 띄울 때 제가 바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서 저는 바로 위로 슈팅이 나올 것을 좀 기대를 했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아래쪽으로 좀 빠져서 살짝 들어줄 때 약손실 꺼내서 매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손실로 좀 끊어낸 거죠. 자, 그랬더니 결국에는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다시 찍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한가를 마지막엔 들어가진 못했지만 제 물량이 결국에는 좀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뒤에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 보고 살짝 좀 아쉬웠죠. 그렇지만 여기서 저는 바로 쳐주길 바랬는데 아래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바로 좀 잘라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림 SP는 약손실로 좀 끊어냈고요. 자, 대형 포장이 3등주 격으로 좀 움직였는데, 뭐 3등주도 아니죠. 나중에 조금 후발주로 움직였어요. 2등주는 신풍재지가 2등주였고, 대형 포장이 나중에 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제 고점 자리 뚫으면서 상승이 나왔죠. 자, 이 종목이 그나마 조금 모양을 갖추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돌파봉 이후에 제가 좀 아래쪽에다 매수를 했어요. 자, 요 구간 정도의 매수를 했는데 이게 두 번이나 제 매수가를 터치를 했는데 여기서도 체결이 안 됐고요. 자, 여기서도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 상승 구간을 좀 수익을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있다가 좀 아쉬워서 이 구간이 한 3.4% 반등이 나왔거든요. 조금 올려서 다시 매수되기를 했고요. 결국에 이제 여기서 좀 체결이 됐어요. 여기서 체결이 돼서 두 번이나 이렇게 이제 수익 구간을 줬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그래서 여기서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 줄 때 저는 짧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엔 아래쪽으로 빠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형 포장은 짧은 구간 좀 수익 내고 나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체결이 안 됐고 여기서도 체결이 안 돼서 스치기만 하고 요 수익 구간을 좀 수익을 못 냈고요. 조금 아쉬워서 위쪽으로 매수되기로 해서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됐죠. 그래서 빠르게 다시 한번 반등을 줄 때 짧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형 포장 매매는 마쳤고요. 자, 2등주가 이제 신풍제이지였는데 신풍제이지도 움직임이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상승 VR이 들어가고 갭을 이렇게 높게 띄워버리니까 5%를 넘게 띄웠다가 이렇게 깊게 빼버리면 여기서는 사실 매수 대응이 하기는 어렵죠. 좀 무섭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 못하고 여기 돌파할 때는 뭐 너무 높은 자리라 이제 이런 종목은 패스가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대형 포장이 조금 움직임이 괜찮아서 대형 포장으로 좀 수익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형 포장도 좀 매매 마쳤고요. 자, 그리고 신성 ENG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매매는 뭐 그렇게 좋은 매매는 아니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대응을 해서 빠르게 이제 돌파 나올 때 쫓아붙어서 상승 구간에서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윗꼬리 달고 확 죽었죠. 이건 사실 좀 위험한 매매였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좋은 매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승 나올 때 쫓아붙어서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성 ENG 짧게 좀 수익 챙겼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중공업 매매를 좀 했는데요. 이 종목은 좀 대형주죠. 자, 대형주인데 오늘 신고가를 뚫고 가는 자리였어요. 요런 이제 고점 자리 뚫으면서 완전 신고가로 가는 자리라 이런 자리는 좀 좋죠. 그런데 최근에 대형주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좀 강하게 막 슈팅이 나오고 좀 장대 양봉이 뽑아져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안 나와서 대형주 매매가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계속 행보를 하길래 지루해서 바로 이제 본종가에다 좀 매도하고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했고요. 결국에는 오후장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참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갈 거 좀 일찍 가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네 종목 좀 대응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 HT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금호 HT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오늘 금호 HT가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에디슨 EV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좀 밝혔어요. 자, 그래서 오늘 광림 이 쌍방울 그룹주들이 대거 좀 깊게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죠. 아침에 이제 남선알미늄도 장 초반에 바로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광림 쌍방울이 장 초반에 좀 급락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남선알미늄도 아직 뭐 쌍용차 인수 후보자라는 뭐 확실한 팩트는 없지만 어떤 그런 흐름은 있기 때문에 대거 좀 매수자들이 몰리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호 HT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은 썩 좋진 않았어요. 오후장에 이제 장 막판에 급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가면서 상한가도 좀 지저분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 종목이 쌍용차 인수 후보 컨소시엄에 이제 참여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봉상의 모양은 썩 좋진 않죠. 이런 이제 또 강하게 쌓여있는 매물대에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간 상한가라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큐캐피탈이 또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큐캐피탈은 이 동전주로 여기서 상한가 들어갈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동전주 중에서는 이 종목이 대장주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가 이제 52주 신고가 뚫고 가는 자리라 이런 건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살펴보는 정도만 보면 좋겠다라고 그때 설명을 좀 드렸죠. 근데 오늘 또다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고점짜리 뚫으면서. 근데 뭐 특별한 이슈나 재료가 있는 건 아니고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라 뭐 이 종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대금은 또 정고점 거래대금 넘기는 모습 뭐 이런 거는 또 나쁘지 않죠. 자, 분봉상 흐름도 나름 또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깊게 흔들었는데 상한가 들어갔다가 상한가도 또 지저분하게 굳히는 모습이라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지 관련주들이 오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예, 무림 SP가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봉상 이런 강력한 매물대에 부딪혀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라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거래대금도 뭐 한 천억 터졌긴 했습니다만, 일봉상의 위치가 그리고 윗꼬리 달린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분봉상 움직임도 좀 탄탄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급하게 움직였다가 좀 지저분하게 흔드는 모습으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지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던 이유는 국제 펄프 가격이 20% 이상 급등했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움직였던 것으로 봅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유나이티드 제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하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하한가에 들어간 건 아닌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약사법 위반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조 정지를 좀 받았어요. 이 제조 정지 3개월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 이거를 또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면서 대체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하한가가 들어갈 만한 이슈는 아닌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하한가에 들어갔죠. 뭐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를 좀 찾아보니까 어, 이게 치료제 임상 지연에 관련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임상 실패라든가 뭐 임상 중단이라든가 뭐 그런 강력한 이슈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은 진짜 최악이죠. 이런 저점 자리 완전히 이탈을 하면서 정말 매물대들을 다 안고서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움직임 또 어떻게 나오나 좀 참고하는 정도 공부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좀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플러스로 좀 마감이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은 좀 약한 모습이죠. 좀 시원하게 어제 좀 양봉을 뽑아주면서 오늘 또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오면 어떨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갭을 띄웠다가 아래쪽으로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지만 플러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음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61선을 돌파를 했죠.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2780, 90포인트, 뭐 최종적으로 2800포인트 정도 좀 찍으면 좋지 않을까 좀 기대를 가져보고요.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말씀드렸던 950포인트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구간에 왔을 때 아래쪽에서 매수해서 수익 난 종목들 좀 수익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계속해서 이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있는 상태의 상승으로 나오는 시장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작스럽게 평화협정이 타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한 차례 좀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아래쪽으로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줄 때 좀 챙기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히 뭐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상승 모멘텀이 생기고 기업들의 실적이 막 대박이 나고 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하락 추세에 의한 단기 이제 반등 구간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121선의 아래로 꺾였고 전체 이평선이 다 역별 구간에 있다라는 건 전형적인 이제 하락 추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락 추세는 위쪽에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전이 다가오는 대기 매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매물들이 조금만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대로 매물들을 쏟아내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급락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권에 있을 때는 수익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좀 시장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시장에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뭐 어제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이거는 뭐 진짜 그동안 쏟아부었던 매도 물량에 비하면 이건 뭐 장난이죠. 뭐 130억, 22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대형주, 우량주 쪽에 강력하게 들어올 때 코스피 시장이 좀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여건상 그렇게 만들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권에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제가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좀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이 테크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강했죠. 이 테슬라가 5%대 이상 반등을 보여주면서 테크주들이 강세 시장을 보여주니까 나스닥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도 테슬라의 반등에 힘입어서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쪽 섹터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는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엄청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했던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는 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다. 그리고 종목들을 또 유심히 잘 봐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까지 뭐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5월에 또 FOMC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는 총재들의 이 매파적인 발언이 좀 계속되고 있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빅샷을 좀 단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5월 달이 다가오면 올수록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 압력을 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했잖아요. 이제 한 이틀 후 정도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기업들 대부분이 실적을 발표할 것인데 아마 이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섹터 종목들은 그나마 좀 상승을 어느 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받침이 안 되는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은 시장 상승과 더불어 같이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더군다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든 아니면 공략하려고 생각하는 섹터 종목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좀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신규로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지수가 좀 올라왔다라는 거, 코스닥 시장도 95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자리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종목 대응, 또 섹터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